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늙은 건가? 아직 괜찮은 건가? 지금 60대와 70대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노년과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다시 고르는 세대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60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거나 자식들 전화를 기다리거나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던 시절. 70대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삶의 속도가 거의 멈추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가요? 아침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60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찾아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70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키려는 부모 세대. 이것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집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 전체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대 전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삶의 기준처럼 작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 정도는 내려놔야 한다. 일흔이 넘으면 이런 건 욕심이다.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떤 선처럼 작동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절로 나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65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일흔이 넘어도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나이를 말할 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어느 날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멈칫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게 습관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이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한계처럼 쓰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가 있으니까라는 말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가, 하고 싶은가, 그것을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지도 모릅니다. 역할이 삶의 전부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그 역할 밖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시작하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그 무게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자식 일보다 제 하루가 먼저 생각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죄책감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 마음이 자신의 일상을 전부 내어주는 방식으로만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아는 사람이 많고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것이 잘 지내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굳이 불편한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틀린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대가 서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할 밖에도 내 삶이 있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은퇴가 일종의 마침표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가 사라지고 이제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은퇴 이후를 기다려온 사람들도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예상보다 훨씬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규모를 줄이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큰 역할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감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같이 멈추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있는데 며칠이 지나니 몸보다 머리가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가서 움직이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간이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는 이야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리듬을 잃지 않으려는 감각입니다.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속도를 다시 고르는 시간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 지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건강관리의 전부였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방식. 평소에는 특별히 뭔가를 챙기지 않아도 큰 병만 아니면 괜찮다는 감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보다 병원에 덜 가게 만드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아프기 전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자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먼저 확인하게 됐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의 시작을 몸으로 먼저 느끼고 싶어진 것입니다. 특히 낙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주변에서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걷는 자세나 근력 유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일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원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썼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버튼이 없어진 화면이 낯설고 글자를 입력하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 잘못 누를 것 같아서 조심스럽던 시절. 그때는 이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기로만 썼습니다. 어느 날 찾고 싶은 게 생겨서 검색을 처음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스마트폰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창구로 씁니다. 완벽하게 다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것을 그냥 낯선 채로 두지 않으려는 태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이유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사는 분들, 자녀와 멀리 사는 분들, 이분들한테 배우는 행위 자체가 외로움을 막는 무언가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하루를 이어줍니다.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과 계속 연결되고 싶다는 선택이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5가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을 5각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나이를 한계로 쓰지 않고 역할 대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은퇴 이후에도 삶의 리듬을 계속 만들고 건강을 생활 속에서 지키고 세상과 연결을 끊지 않으려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 태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노년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속도를 정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6070대는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선택하는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노년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조용히 하나씩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길을 지나고 계시다면 가끔 들러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